정부가 특별 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백신 3차 접종을 빨리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백신을 다 맞으면 주는 방역 패스의 유효 기간을 6개월로 한정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2차 접종을 끝내서 방역 패스가 있더라도 6개월 안에 추가로 맞지 않으면 그 뒤엔 혜택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백신 유의책 외에 다른 대책은 다 빠졌습니다. 사적 모임의 인원 조정도 이번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박민규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또 다른 위협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우선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국외 발생 현황과 국내 유입 감시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위험도를 평가하여 대응 방안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했던 단계적 일상 회복 2단계는 당장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연말까지 4주 동안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합니다. 현재의 일상 회복 수준을 4주간 더 유지하며 방역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노력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4주간 위험도는 매주 악화되었고 수도권은 2주 연속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우선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을 6개월로 정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방역 패스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해서 접종률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추가 접종 대상도 전 국민으로 넓혔습니다. 대상을 18세에서 49세의 연령층으로 확대해서 기본 접종 완료 5개월을 기준으로 추가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제 해결을 위해 재택 치료를 코로나19에 걸린 모든 환자로 확대합니다. 중증으로 가는 걸 막는 먹는 치료제도 올해 안에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소아, 청소년 접종도 강력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확산세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환자 발생 숫자를 어떻게든 줄일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해 보였고 의료의 체계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 면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정부는 사적 모임 인원 축소 등 이번에 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상의해 최대한 빨리 정하겠다고만 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감염됐는지를 빨리 알아낼 기술이 아직 없다는 겁니다. 모든 유전체를 분석해야만 알 수 있는데 이게 길게는 5일이나 걸립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PCR이라고 불리는 진단검사는 코로나19에 걸렸는지를 알려줍니다. 변이 바이러스도 구별합니다. 알파와 베타, 감마, 델타까지 4종류만 가능합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오미크론은 거르지 못합니다. 코로나 감염 여부를 따질 때와 변이 종류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유전체 부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미크론은 정확히 어떠한 부위를 짚어야 하는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용 PCR 검사를 개발하겠다고 했지만 여기에도 한 달이 걸립니다. 그 사이 우리 방역 체계가 뚫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선 3만여 개의 유전체를 모두 분석해야 합니다. 여기에 걸리는 시간이 최대 5일, 조용한 전파가 충분히 가능한 시간입니다. 이게 전파력이 빠르다면은 변이주에 접촉한 사람들은 빨리 가서 방역을 해야 되겠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면은 이미 지역사회에 노출된 이후에 분석이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4주 동안 우리 방역당국이 변이 바이러스 분석을 한 건 전체 확진자의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전파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해외에서 들어온 확진자 전체에 대해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나온 아프리카 8개 나라의 외국인 입국을 완전히 막았습니다. 다만 일본처럼 전체 외국인 입국을 막는 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오미크론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 기존에 맞은 백신은 효과가 있는 것인지 취재 기자에게 핵심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윤영탁 기자,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전파 속도가 빠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얼마나 빠른 겁니까? 일단 남아공에서 신규 확진자 가운데 90%가 이 오미크론 변이에 걸릴 때까지 약 20일이 걸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프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델타 변이는 100일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로만 따지면 5배가 더 빠른 겁니다.
아직 더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델타보다 빠르다는 데는 아직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엄청나게 빠르네요. 네. 중요한 건 결국 치명률 아니겠습니까? 이게 감염되면 중증으로 얼마나 가느냐, 또 사망할 위험이 있느냐인 건데 어떻습니까? 어쨌든 미국의 한 학자가 기존 바이러스 대비 치명률이 8배나 높다 이런 주장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례를 더 분석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와 형태가 비슷하지만 또 지금까지 나온 변이의 바이러스의 특징들을 두루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백신의 방어를 피하는 능력 역시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걱정하는 부분이 백신을 맞았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백신이 효과가 있을 것이냐라는 건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백신이 이 오미크론 변이를 막아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예.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발표한 것처럼 지금 백신을 맞으면 중증으로 가는 것, 또 목숨을 잃는 것까지는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항체 치료제도 중증으로 가는 걸 막아주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백신과 치료제로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네, 일단은 여전히 효과적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증상이 델타 변이보다 더 심각한 거냐? 아니다. 오히려 약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건 남아공의 사례로 좀 보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 보고된 게 남아공이었는데요. 한 젊은 확진자가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했고 또 6살 확진자는 열이 나고 맥박이 빨리 뛰는 이런 증상은 있었지만 둘 다 이틀 뒤에는 증상이 호전됐다고 합니다. 네. 이것만 보면 증상이 약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젊은 층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긴 이릅니다. 특히 고령층에서 얼마나 위중증으로 가는지 분석하는 데는 약 2주쯤 걸릴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켜봐야 합니다. 네, 지켜보죠. 잘 알지 못해서 두려움이 큽니다. 결국은 조심해야 되고 또 기존의 백신을 일단 믿는 수밖에 없겠군요. 네, 윤혁탁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미크론은 이미 아프리카, 유럽, 북미는 물론이고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까지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일본은 내일 새벽 0시부터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전 세계 모든 대륙은 이미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11일 처음 발견된 오미크론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거쳐 영국 등 유럽으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캐나다와 홍콩에서도 각각 2명의 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현재까지 오미크론 변이 감염국은 총 14개국까지 늘었습니다. 브라질과 프랑스 등에서도 의심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오미크론을 막기 위한 대책을 잇따라 밝혔습니다. 일본은 오미크론 변이 차단을 위해 국경을 걸어 잠그기로 했습니다. 外国人の入国については11月30日午前0時より全世界を対象に禁止をいたします。 하루 전 2주간 외국인 입국 금지를 결정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외국인 입국 금지에 나선 겁니다. 일본 정부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한 예방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위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던 영국 정부도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다시 꺼냈습니다. 다음 달부터 국경을 열기로 했던 호주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know it could be more transmissible, but we also know that it's proving to be less severe. And so we just take this one step at a time, get the best information, make calm, sensible decisions. 홍콩의 경우 오미크론 변이의 감염 경로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홍콩 언론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 2명이 호텔 맞은편 방에 묵었지만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미국에선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새로운 백신이 필요하다면 100일 후, 그러니까 내년 3월 정도에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기술을 틀어주고 있던 미국이 이런 변이를 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추수감사절 휴가에서 돌아온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팀을 불렀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백악관 수석의료 고문은 오미크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2주 정도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는 지금 나와 있는 백신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The preparation by getting more and more people vaccinated and getting the fully vaccinated boosted. 하지만 새 백신이 필요할 경우 개발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화이자는 앞으로 100일 안에 오미크론에 맞는 백신을 내놓을 수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모더나도 새 백신을 화이자와 비슷한 시간 후 내놓을 거라고 했습니다. The remarkable thing about the mRNA vaccines, the Moderna platform, is that we can move very fast.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이 백신 기술을 독점하면서 변이를 키웠다는 비난은 커지고 있습니다. 변이가 발견된 남아공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율은 24%에 그치고 주변국도 10에서 20% 수준입니다. To the world that vaccine inequality cannot be allowed to continue. Until everyone is vaccinated, everyone will continue to be at risk.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목요일 추수감사절에 미국이 코로나 국면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겨울철 5차 유행의 조짐 속에 새로운 변이까지 더해지면서 바이든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